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오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또 봄의 기운이 듬뿍 느껴지는 그런 날은 약간 더 쌀쌀한 기운도 있긴 있네요. 이제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 대박의 일들이 모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면서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가장 큰 뭐랄까 핵심 키워드는 긴축과 연착륙. 이 두 단어죠. 네, 긴축으로 추가로 갈 것인지 시장이 연착륙의 방점을 찍고 연착륙에 더 흥분하면서 긴축이라는 커다란 그 뭐랄까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단어의 싸움이 이번 주의 키워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자, 긴축과 연착륙 간의 치열한 싸움. 저는 뭐 결론을 딱 냈죠. 시장은 연착륙이 이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긴축에 대한 공포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밑에 구덩이 출렁거림을 이겨라. 이겨야만 이 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종목 탑5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시장 추이 한번 봅시다. 다우는 0.39로 다우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네, 이렇게 이 출렁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출렁, 여기 출렁, 여기 출렁, 여기 출렁. 시장이 하루에 장이 5번 출렁거리는 큰 어떤 그 단기 변동성 속에 들어가 있는 뭔가 방향성을 잡기에 매우 어려운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나스닥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 이렇게 올랐는데 이 사이에 출렁거림 한번 보십시오. 네, 물론 큰 변동폭은 아니지만 많은 변동폭이 투자자들을 어렵게 만든 그런 하루였다. S&P 500도 보십시오. 네,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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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네,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뭐 계속 이렇게 나왔던 거죠. 하지만 장이 그나마 막판에서 살짝 돌려 세워서 장의 가장 그 하락 폭을 줄이고 끝났다는 것도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약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죽을 만큼 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정리해보고 두 번째 포인트는 많은 단기 출렁임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준 그런 하루였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요약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주에 이러한 출렁출렁임이 단기 조정이 또 장중 내에서도 이런 조정이 많이 나타날 거로 보이죠. 여기에 눈을 뺏길 것인지 시선을 뺏길 것인지 바닥에 큰 강을 건너는데 밑에 물 깊이에 말을 타고 가는데 물 깊이에 눈을 뺏기면 말에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멀리 보고 저 건너편에 있는 엘도라도 부릉도원을 보고 의젓하게 간다면 밑에 그 깊은 물의 그 출렁거림을 잘 이길 수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겨라. 단기 출렁거림을 반드시 이겨야만 엘도라도에 갈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긴축과 연착륙 간의 치열한 싸움이다. 결국 연착륙이 이길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일관된 이야기죠. 약간의 변동성에 눈 들어가지 마라. 폐배터리, 로봇, AI에 관련 반도체, 리오품 결국 이것 말고는 뭐 시장에서 우리가 크게 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철강주가 다시 뭐 최근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철강주를 최근 한 2년, 3년 동안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모든 걸 일단 다 살 수 없다. 올라오는 것들, 방향성으로 돌아오는 모든 것들을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지금 철강주를 살 때인가? 물론 단기적으로 여러 이유로 철강주가 올라가긴 하지만 핵심 키포인트, 이 장의 속살과 이 장의 중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없다를 인정하고 쳐내고 골라내고 그 중에서 내가 사야 될 몇 개를 찝어서 견디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선별의 과정인 거죠. 선별을 잘하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이제 인지적 난리지의 문제이고 두 번째 잘 견디는 것 이것은 기질의 문제라는 거죠. 부자는 기질의 문제이지 난리지의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난리지적으로 좋은 종목을 찾는 과정에 너무 열을 붙이고 찾은 다음에 기질적으로 오래 가지고 못하는 거 이게 또 약점일 수 있는데 부자들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선별을 한 후에 기질적으로 엉덩이 딱 깔고 앉는 그러한 기질이 부자를 만든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달러 지수는 103.88 거의 104점 얼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살짝 빠져서 103.88 104를 치냐마냐는 초강세의 달러 장세가 나타나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머징 통화라든지 다른 국가 통화들은 약세를 보이는 이게 이제 최근에 살짝 시장을 이렇게 좀 스톱시키는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달러 강세로 가는 미국 시장도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다 양쪽 다 좋지 않는 달러 강세면 미국 쪽 주식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미국 쪽 주식은 좋지 않고 반대편에 약세로 돌아서는 이머징 시장도 좋지 않는 전체적으로 조정 장세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6169, 네, 0.6bp 하락을 했죠. 10년짜리는 3.817, 1bp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금리가 크게 올라가서 시장을 흔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살짝 하락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금요일 날 모든 이제 성장주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이 중에서 테슬라만 상승을 했죠. 네, 테슬라 모델 3 가격은 낮추고 모델 Y 가격을 높이는 이중 정책을 좀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높은 대당 판매 수익, 가격이나 압박을 동력으로 현대차 그룹 등 경쟁업체 대응 전략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동력으로 자기의 치킨 게임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해 가고 있네요. 그만큼 영업이익이 높은 부분을 잘 살려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가격 정책을 쓰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배터리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치킨 게임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이렇게 현대차라든지 다른 기업들의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게 포드 이런 사들에게 압박을 가격 인하의 압박을 주면은 당연히 얘들은 배터리라든지 나머지 것들 기타 여러 가지 뭐 음극재, 첨가제, 그다음에 공정 장비 이런 모든 게 이제 CR에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데 단가 인하의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가능성을 무척 우리를 좀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음극재라든지 기타 공정 장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견딜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한 뭐 어떤 상황의 변동에 의하면 또 각각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살짝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CATL이 이제 배터리 가격을 또 인하하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밑에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에게 CR 단가 인하의 압력을 주면서 살아남는 경쟁이 들어갔는데 이 2차 전지 시장이 올해 풍랑 속으로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운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금주 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터미널 레이 수준 싸움이 다시 재등장을 했다. 지금은 정책금리의 최종 높이와 속도 이 두 가지가 이슈로 다시 등장한 이런 시기인데 이제 서머스와 엘 엘리언의 경고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죠. 확실히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전과 이후가 시장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분수령이 됐다. PPI 발표 이전과 이후 이렇게 시장의 냄새와 공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서머스는 연준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고 있다. 위험은 연준이 브레이크를 매우 세게 very hard 브레이크를 매우 세게 very hard 밟을 것이다. 이 점이 위험스러운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하메드 엘 렐리아 알리안츠 선임 고문은 연준은 인플레이션 진위를 붙잡아야 한다. 0.5%포인트 50bp를 확실히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긴축의 속도와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축 강도의 속도와 최종 높이 수준이 올라갈 거라는 것들은 너무 많이 주말에 여러 가지 리포트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고 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관심 포인트는 24일에 발표될 1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관련 물가지수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24일에 발표될 1월 PCE 물가지수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파월이 중시하는 것은 CPI도 물론 중시를 하지만 PCE 물가지수를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블룸버그라든지 이러한 분석가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PCE 물가지수는 CPI보다 품목 범위가 넓고 소비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반면 CPI는 과대 계상되는 경향이 있어 연준은 PCE 물가지수를 통화정책 결정의 큰 잣대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PCE 물가지수가 24일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PCE 지수와 PCE 물가지수와 CPI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PCE 지수는 미 상무부가 발표를 하고 CPI 물가지수는 고용통계국이 발표를 하죠. 네. 지수의 포함 내용을 보면 PCE 물가지수는 CPI보다 더 광범위한 품목이 들어가고 있다. 의료비 같은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그러한 가격들을 지수화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이라는 거죠. PC보다 적은 품목으로 이루어지는 게 CPI 지수입니다. 약 25% 정도 적은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서민들의 실제적인 삶을 정확히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PC 물가지수라는 거죠. 품목 업데이트 주기는 매 분기마다 품목을 업데이트하면서 변동성을 많이 주는 거죠. 중요한 것들을 새로 분기마다 집어넣고 CPI 물가지수는 2년에 한 번 좀 중장기적 길게 보고 그렇게 보는 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서로 특징이 너무 다르죠. 발표 주기를 보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고 매월 11일경에 발표를 합니다. 범위는 가계의 직접 지출과 간접 지출을 포함하죠. 네. 이거 CPI 지수는 가계 직접 지출만을 포함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계의 모습을 다 반영하는 것은 PC 물가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실제 물가지수와 유사한 지표가 PC 지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징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일 날 발표된 PC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예상이 되느냐. 24월 발표될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는데 일단 소비가 전월 대비 YY로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1.2, 소시에테 제너럴은 1.3%를 제시 중이죠. 1.3%. MOM 기준으로 높은 거죠. ING라는 심지어 따뜻했던 기온과 소비 회복을 근거로 현재 최고치인 2.5%를 내놓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죠. 1월 소매 판매가 강했던 만큼 개인 소비지도 지난해 12월에 마이너스 0.2%였는데 1.3이니까 전월 12월 달 개인 소비 지출보다도 1월 소비 지출이 엄청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1월 PC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에서 지난해 12월 0.1%보다 상승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죠. 전월 대비 0.5%로 지난해 12월 0.1보다 상승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네. 앞에는 이제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 네. 소매 판매를 제가 잘못 전월비로 PC 전월비로 엮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12월에는 0.1% 상승했죠. MOM으로 전월 대비로 11월 대비해서 12월은 0.1%, 1월에는 12월 대비 0.5%.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4.94%로 전달 5.9%보다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많이 떨어지는 않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근원 PCE 지수는 한 달 새 0.4% 늘어 지난해 12월 0.3%보다 오름세가 커질 전망이다. 근원 PCE 물가지수도 MOM으로 0.4% 늘어나 12월에 0.3%밖에 MOM으로 안 늘어났는데 그것을 넘어설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모든 게 전월 대비 좀 문제가 있는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확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과 그 다음에 이것을 물가를 지수화하는 두 가지 지수에 뜯어보면 개인 소비 지출은 MOM으로 1.3%나 증가를 할 거고 이걸 가지고 물가 지수는 MOM으로 0.5% 상승. 네, 이렇게 예상을 한다. 전월비에 대해서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YOY로 5.0, 네, 5.5에서 5.0으로 하락은 하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금주 시장을 보면 수급을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0.2억 달러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인도는 3.8억 달러로 플러스로 살짝 돌아 빠지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대만은 마이너스 1.9억 달러. 동남아시아는 0.6억 달러. 지난주에는 한국과 인도로 돈이 들어오고 대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주체별 순매수 현황을 보면 언제 외국인이죠? 4주간 4억 5천억 4억 5천억을 매수를 했죠. 지난주에는 1억 3천억. 네. 1조 3천억이죠. 1억 3천억이 아니라 1조 3천억. 4주간은 4.5조를 매수를 하면서 지난주는 1.3억, 지난주는 1.3조, 그 다음에 이번 주는 670억인가? 네, 670억을 산 그런 모습이다. 일단은 좀 매수하는 그 강도가 좀 꺾이고 있는 것이 좀 걱정스럽죠. 네, 4주간은 4.5조를 샀고, 지난주는 1.3조를 샀는데, 이번 주, 지난주니까 670억밖에 사지 않는 그런 모습. 네, 좀 어두운 면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한국은 현재 12.8배. 12.8배.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일단 조정을 받으려면 EPS가 올라가든지 주가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만 퍼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서 퍼를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 12.8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3배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근 근래 가장 높은 거니까 거의 목에 차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지수가 관련된 대형 우량주가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개별 소형 종목들이 시장에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미국은 현재 18.8배입니다. 미국도 많이 이제 높은 상황이죠. 미국도 20배 정도가 맥스일 거라 보는데, 유럽은 13배, 일본은 16.1배. 일본은 여전히 15배를 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16.1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도 14.4. 중국이 좀 낮네요. 중국은 17배 정도가 적절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은 좀 고평가, 일본 고평가, 미국도 고평가, 중국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도 22배는 고평가를 볼 수 20배 정도가 적절한 평가 밸류에이션이지 않을까 이렇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고평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금리 상승에 둔감한 국내 주식시장. 이 특징을 최근에 지난주까지 국내 주식시장이 보였는데 보통 금리가 상승하면 성장주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들이 뭐 사이클링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충격을 먹고 박살이 나야 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금리 상승에 둔감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는 뭘까?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시중금리 변화에 증시가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미국과 국내 증시 주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기록하며 왔다 갔다 했는데 2023년에는 금리 상승 시에도 주간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최근 나타난 가장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가 가치주의 수익률을 크게 하하했는데 2월 들어서는 시중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즉 성장주가 가치주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좀 의외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가치주인 철강, 자동차, 증권, 건설도 양호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월 들어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질금리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2월 들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렇다면은 성장주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실질금리 영향이 있다. 즉 투자가 증가할 것 같고 뭔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상황에서 돈을 많이 사용할 수 필요가 늘어나고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는 경기 연착륙이 일어나면서 10년짜리 금리가 상승하는 그러한 선순환의 모습으로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 금리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주가는 매출 증가 우량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우량 기업으로 뭔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향후 주가는 지금까지는 매출 증가가 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1월, 2월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매출 증가보다는 영업이익이 우량한 기업 쪽으로 프라핏이 좋은 기업 쪽으로 방향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금리가 아닌 이익 변수로 구분해 보면 2023년 주가 수익률을 측정해 보면 더 명확하게 주가를 움직이는 판단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현재 증시에서는 외형 성장 여부, 즉 매출이죠. 매출 증가가 가장 중요한 주가 상승 포인트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디폴트 위험은 크게 낮아졌지만 제조업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물량 증가, 즉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 키포인트를 일단은 매출 증가한 기업들이 줬다는 거죠. 국내도 이러한 상황,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반면에 수출 물량은 감소하는 그런 시기에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 성장 기대 여부가 종목별로 주가의 움직임을 결판내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2014년과 15년에도 나타났는데 2014년과 14년에서 15년과 같이 연준이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던 시기에도 당시 매출 증가율 추정치가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주가 수익률 격차가 지금처럼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네.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 기간인 과거 2014년과 15년에도 매출 증가율 상위 20%와 낮은 하위 30%, 20% 사이에 주가 수익률 격차가 커졌다는 거죠. 다만 상반기에는 매출 성장 기대가 중요했다면 하반기에 이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률 개선폭 기대가 더욱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주가를 올릴 투자 포인트로 여겨진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경기가 침체할 거다라는 그 많은 협박과 위협 속에서 그래도 그 사이에 매출이 증가하는 게 실적 발표들이 일어났을 때 수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줄지 않고 YY라든지 QOQ라든지 증가하는 기업들의 방점을 주고 그 증가만 했더라도 주가가 크게 빵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크게 방점을 줄 것이다. 이 변화의 키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매출액 증가율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상위 20%가 수익률이 13%가 났고 하위 20% 상승률이 8%가 났는데 이거 차이가 5%였다는 거죠. 네, 영업이익률 증가율은 1%밖에 차이가 안 났고 EPS 증가율도 2%밖에 차이가 안 났고 ROE 증가율은 마이너스 1%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결국은 2024년 지금 주가 상승의 키포인트는 매출액 증가율. 이런 종목들이 큰 기업들이 상승률이 큰 기업들이 상승에 리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이익 증가율이 시장의 키포인트로 나타날 것이다. 이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금주 투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연착륙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이게 시각의 차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연착륙의 방점을 찍지 않고 물가의 방점을 찍으면 장이
지속적으로 하루 하락했다, 하루 상승했다, 하루 하락했다, 하루 상승했다. 이 큰 그림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놓칠 수 있는 거죠. 미 연준 금리 인상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달러 강세가 부담스러운 그러한 한 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과 주주 환원 확대 등 나름대로의 호재들이 시장을 방어를 하며 지수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박스권에 들어갈 확률. 그러나 그 안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칠 것이다. 하지만 그 개별 종목 장세 뭐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계속 빠른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코스피는 2400 내에서 25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2500 탈환이 쉬워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물가지표 결과를 향후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로만 해석해서 증시 변동성 확대 빌미로 삼았지만 21일 2월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 24월 1월 PC 근원 물가 지수, 1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결과를 통해서 24일 발표된 이런 몇 개의 다양한 경기 지표를 통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 쪽에 무게를 두면서 증시의 하반 경직성을 높이는 그러한 경기 지표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극심한 종목 차별화 움직임이 전망돼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도 수익률의 향배를 결정할 중요한 투자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착륙에 배팅을 해라. 그리고 개별 종목이다. 뭐가 돌아올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좁혀서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추천한다는 거죠. 방법은 일단 2차 전지는 제가 폐배터리로 가는 거죠. 지금은 양극재는 이미 좀 꺾이는 것 같고, 음극재와 첨가재 뭐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긴 한데 폐배터리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안전한 것은 뭐냐, 이제 어느 정도 3주간 좀 조정을 받은 로봇도 이제 한번 올만하다. 레인보 로봇도 7만원대 근처 온 거죠. 로봇도 한번 시장에 올 것 같고, AI 쪽에서는 여전히 AI 관련된 반도체, 솔트룩스 같은 애들은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시총이 2,800, 3,000억밖에 안 됐으니까 몇몇 종목은 시총을 보면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리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한번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이러한 종목들, 그 다음에 중국의 리오픈인데 다 가진 않을 것이다. 호텔 신라 이런처럼 뭐 듀티 프리샵들을 가지고 있는 크게 탄력성이 떨어지지만 이제 봄이 되면서 중국인들이 쏟아질 그 가능성, 명동의 외국인들이 채워질 그 가능성, 이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것도 좀 필요치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죠.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를 보면 20일 날 미국 대통령의 날로 휴장합니다. 프레젠트 데이. 21일 화요일은 유로존 2월 유럽이온의 소비자 신뢰지수, 유로존 2월 타깃 구매관리지수, PMI 지수가 발표되죠. 24일 한번 봅시다. 한국은행 금통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죠. 네,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2월 미국 2월 연방공개시작위원회 의사록 공개, 23일 날 의사록 공개가 있네요. 한 번 또 작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미국 4분기 GDP 발표도 23일 날 있습니다. 24일은 조점 미국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가 투자해서 관심을 가질 종목 5종목은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이 카페 주소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고 있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뭔가 큰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지침을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친구들,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포인트와 방향성을 함께 나눈 좋은 그런 카페가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 집단지성이 숨을 쉬죠. 저희는 리딩방은 절대 아닙니다. 리딩방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는 쉽지 않을 장세이다.
경기 긴축보다는 금융 긴축보다는 연착륙에 방점을 찍어라. 그리고 작은 잔파도와 물결을 무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 건너편에 있는 엘도라도에 갈 수가 없다. 5월 초까지는 무조건 고고죠. 시장이 출렁출렁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종목 선별에 성관이 필요하고 사서 잘 깔고 눌러 앉은 그러한 기질도 필요하다.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